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집단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 내려가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국토부와 경기도개발공사의 직원과 가족으로 이어질 텐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투기가 아닐 거라면서 LH 직원을 오히려 감쌌다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여권 내 질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직원 9명이 오늘 오후 5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하고 공무관리 실태 점검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의 자료를 확보해 직원들끼리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 안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상을 노린 투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발 혜택을 노린 투기까지 모두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 3건, 일벌 100개를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여당 대표도 국토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당 대표는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변창흠 장관의 말, LH 직원들이 투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추호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숨가쁜 움직임은 이번 사건으로 급격히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또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여러 증거 중 LH 직원들 땅에만 심어진 이 측백나무를 통해서 정말 투기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년 전 LH 직원 5명이 함께 공동구매한 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입니다. 땅을 사자마자 30cm 키의 작은 측백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1m도 채 안 됩니다. 이 광경을 처음 본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빽빽하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3m, 4m 간격을 하나 심지요. 그래야 이게 모을수록 나무가 실하게 크걸라. 나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도시로 지정되면 토지주택공사가 법에 따라 땅을 수용합니다. 그때 땅값만 쳐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값도 쳐줍니다. 은행나무가 가장 비싸고 오동나무, 편백, 측백나무도 꽤 비싸게 쳐준다고 합니다. 나무 가격과 나무를 옮겨 심는 가격 중에 더 싼 값으로 보상해 주는데 일단 보상부터 받고 나중에 나무를 되팔아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상도 받고 너무 팔고 그러는 거지. 왜? 내가 다시 심으려고 그러면 땅도 임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사야 되고 또 그 인건비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도시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업자는 최대 5배 남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최대 효율적으로 나무를 심는 안 심는 그건 문제. 그만 투자를 하시면 한 2-3배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 많이 나오면 4-5배 나올 수 있고. 이처럼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투자법은 민간개발 예정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공공이 수용할 때만 이런 투자법이 통합니다. 땅을 산 LH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보상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땅을 샀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시흥 신도시 예정제안에 있는 허름한 건물. LH주건 장모 씨는 여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는 힘듭니다.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나중에 신도시 개발 때 LH가 택지를 줍니다. 역시 공공이 수용할 때만 통하는 투자법입니다. 주민들은 LH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신도시에 투자하는 건 메리트, 즉 득이 될 게 없는 바보짓이라던 변창흠 장관의 발언. 변 장관은 오늘 저녁 뒤늦게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그럼 그의 가족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삼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조만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협찬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향한 뇌물이라고 고발하면서 검찰은 5개월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역시 협찬에 나선 한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한 거라고 해명해왔지만 수사팀은 협찬금이 언론사를 거쳐 그대로 코바나 측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우회 협찬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됐다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을 겨냥한 수사는 속도가 붙었지만 윤 전 총장이 가로막았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장시간 회의를 열고 당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2명을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시켰던 이문정 연구관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진자 수가 400명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3차 유행이 진정될 때 새로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줄어듭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전국 기준 한 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778명을 넘으면 3단계, 그 2배인 1,556명 이상이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지만 개편안은 그보다 2배는 돼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명 정도의 환자 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용의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모두 동원했을 때 감당 가능한 의료 환자 수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대폭 줄어듭니다. 2단계까지는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3단계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책임은 강화됩니다.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배제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에도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은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단계는 9명 이상, 3단계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3차 유행 상황이 잦아들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8살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조금 전에 구속됐는데요. 끔찍한 학대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숨진 소녀의 몸과 마음은 서너 살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13kg, 지난 2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자아이의 몸무게입니다. 또래 평균 26.6kg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숨진 아이를 본 관계자는 누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말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이 말랐다고는 그 영양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 숨진 아이 집 앞에선 계부가 주문한 기저귀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몸무게가 15kg 정도인 아이용 기저귀였습니다. 숨진 아이는 물론 1살 많은 9살 오빠도 기저귀를 할 나이는 아닙니다. 정황상 숨진 아이가 지병이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실제 이웃 주민들은 아이 엄마에게 딸아이가 희귀병을 앓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희귀성 종양 때문에 수술하고 아이가 누워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바깥 출입을 잘 안 했고 오빠는 출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의료 기록엔 이런 지병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차례 훈육 목적의 체벌만 했다던 계부는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 학교는 왜 안 보내셨어요? 그동안 엄마는 아이를 잘 돌봤고 학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학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오빠는 경찰에게 평소에 엄마도 때렸고 계부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엄마는 내내 배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웃들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